54세의 펩 과르디올라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리그 우승을 휩쓸고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며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는 축구 철학을 구축한 펩의 대중적 이미지는 항상 침착한 지성과 완벽한 통제력이었습니다. 경기장 옆에서는 침착해 보이고 기자회견에서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트로피, 전술, 박수갈채 뒤에는 깊은 좌절감, 침묵하는 분노, 그리고 깨진 신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펩이 세상에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이 단계에서 그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5명의 사람들을 마침내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펩의 열기 속에서나 고통스러운 탈락 후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후 펩 과르디올라가 자신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하여 길고 사색적인 인터뷰에 앉았을 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성공이 그의 여정에 상처를 지웠는지 묻는 질문에 펩은 잠시 멈춘 후 답했습니다. 그는 트로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만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에게 도전하고 배신하고 깊은 실망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묻자 펩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위, 제이미 캐러거. 왜곡된 서사의 상징 펩 과르디올라의 명단에 있는 5번째 이름은 개인적인 증오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 대중에게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한 깊고 오래가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존경받는 전 수비수이자 TV 해설가로 변신한 캐러거는 잉글랜드에서 펩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잘 알려진 목소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유럽 대항전 패배 후 캐러거는 라이브 TV에서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너무 깊이 생각한다. 펩에게 그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수개월의 준비, 복잡한 아이디어, 그리고 집단적 책임을 단 하나의 비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한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 펩은 캐러거가 감독의 자만심이 팀의 승리를 앗아갔다고 주장하는 분석을 침묵하며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캐러거는 그는 그것을 자신만의 문제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펩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좌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오락을 위해 단순화되고 그의 의도가 오만함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펩은 한때 측근에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질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선수들 덕분이고 우리가 지면 내 생각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펩은 설명을 멈췄습니다. 인터뷰는 차가워지고 답변은 짧아졌습니다. 캐러거는 적이 아니었지만 펩이 혐오하게 된 어떤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정직한 이해보다 손쉬운 비난을 선호하는 축구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분석이 비난이 될 때 침묵이 유일한 방어인가? 4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시스템을 거부한 재능 펩 과르디올라의 명단에서 4번째 이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알려진 이름입니다. 바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질라탄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 지배적인 성격,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그는 펩의 완벽한 기계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펩은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해야 했고
자아는 문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질라탄은 자유와 대립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훈련 세션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시는 구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조용히, 그러다 공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질라탄은 나중에 페라리를 샀는데 피아트처럼 운전했다고 썼는데 이 문장은 수년 동안 축구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패백의 문제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는 질라탄이 미묘한 방식으로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느꼈습니다. 바디랭귀지, 라커룸에서의 발언,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좌절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펩은 그에게 여기서는 개개인보다 아이디어가 우선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질라탄은 그 논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별은 불가피했습니다. 질라탄은 단 한 시즌 만에 떠났고 그와 함께 분노를 안고 갔습니다. 펩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지만 실망감은 깊었습니다. 선수를 잃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공격을 이끌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펩은 그 균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3위 조세 무린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라이벌 3위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펩 과르디올라를 수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라이벌입니다. 바로 조세 무린요입니다. 그들의 갈등은 처음에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적이고 이념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펩은 점유율, 인내, 그리고 집단적 아름다움을 대표했습니다. 무리뉴는 실용주의, 대결, 그리고 심리전을 구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그들의 길이 교차했을 때 긴장감은 폭발했습니다. 2010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은 결정적인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펩의 바르셀로나는 공을 지배했지만 무리뉴의 인터 밀란은 서사를 지배했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린 후 인테르가 축하하는 동안 무리뉴는 캄프누 경기장으로 팔을 들어 올리며 달려나갔고 펩은 사이드라인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펩은 나중에 친한 친구들에게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겼다고 인정했는데 전술이 아니라 심리전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펩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무리뉴는 점유율 축구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펩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언급은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일이 잘못될 때 변명이 필요하다. 펩은 침묵으로 응답했지만 내면에서는 라이벌 의식이 불타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비교는 그 상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무리뉴는 단순히 펩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도전했습니다. 경기를 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서사의 통제력을 잃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펩은 어떤 라이벌들은 단지 승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믿는 것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2위, 산드로 로셀, 마크 권력 다툼 2위는 펩 과르디올라가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한 시대의 종말의 시작을 알린 이름입니다. 바로 산드로 로셀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회장으로서 로셀은 권력, 정치, 우선순위의 변화를 대표했습니다. 펩이 축구의 순수성과 장기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로셀의 리더십은 클럽의 핵심에 불확실성과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협력적이기보다는 거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펩은 특히 라커룸 유출과 내부 분열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신뢰 부족을 감지했습니다. 이적 및 재계약에 대한 결정은 그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순간은 펩에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로셀은 과르디올라의 방식이
클럽의 미래에 너무 강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해집니다. 펩에게 그 의심은 배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도 그는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펩은 한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힘을 잃는다고 회고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는 멀어지고 지쳐갔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클럽이 여전히 자신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펩은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피로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상심이었습니다. 로셀은 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는 대립이 아니라 충성심이 비밀리에 사라졌다는 느린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1위 마누엘 페예그리니. 개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남자 펩 과르디올라의 명단에서 1위는 자부심과 유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이름입니다. 바로 마누엘 페예그리니입니다. 무리뉴와는 달리 이 라이벌 관계는 모욕이나 심리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차가웠으며 여러 면에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펩이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로막은 것은 차분하고 겸손한 칠레인 페예그린이었습니다. 2013-14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심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페예그리니의 맨체스터 시티는 균형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펼쳤고 다른 곳에서는 지배적이었던 펩의 바이에른, 뮌헨은 카를로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에게 굴욕적인 챔피언스리그 패배를 당했습니다. 얼마 후 잉글랜드에서 페예그리니의 시티는 친선 경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경기에서 펩의 바이에른을 해체시켰습니다. 펩은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페예그리니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도발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우월감뿐이었습니다. 사적으로 펩은 페예그리니가 그 순간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복잡성을 이기는 단순한 말입니다. 한 조수는 펩이 패배 후 전술 보드를 쳐다보며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속삭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페예그리니가 나중에 펩의 미래 클럽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도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예그리니는 펩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공은 펩의 핵심 신념, 즉 통제가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남자보다 더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을 공개한 후 펩 과르디올라는 복수를 꾀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 위대한 지략가조차도 상처를 안고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각 사람은 신뢰, 신념, 정체성의 균열을 나타냈습니다. 펩은 성공이 실망감을 지우지 못하며 단지 그것을 더 잘 숨기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한때 말했듯이 이기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최종 휘슬이 울린 후에도 질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축구는 트로피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을 여전히 묻어두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름이 결코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을 것인가.